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 또 우파 시민,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방송을 나가기 앞서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측백나무 오일이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연락처에 연락을 하시고 본인들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우편으로도 택배가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측백나무 오일을 좀 구입하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원산지가요 시베리아 천연 원시림 측백나무, 보통 높이가 산의 높이는 1500m 이상의 해발, 그리고 나무의 높이는 한 25m 이상 되는 그 상부에 있는 측백나무의 잎과 열매를 따서 그걸 갖다가 찌고 또 찌고 이걸 해서 아주 액기스만을 뽑아낸 그런 측백나무 오일이니까요.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어디 아프신 분들은 가져다가 좋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암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참 도널드 트럼프가 그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들어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그 모습, 정말 국가의 지도자로, 리더로서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총을 맞고도 벌떡 일어서는 트럼프와 평소에도 잘 넘어지고 뭐 비행기 트랩을 올라가다가 막 두세 번씩 막 꼬꾸라지는 이런 그 바이든과는 너무나도 지금 대비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이번 11월 5일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이미 끝났다라고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미국에도 바이든을 외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단순하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 자, 지금 민주당에서 거둬들인 돈은요,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 출마하는 조건 하에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모아놓은 선거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예를 들어서 오바마의 마누라인 그 미셸 오바마 혹은 또 다른 제3자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경우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무슨 꼼수를 쓸 거예요. 지금부터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은 민주당의 금년도 대선 자금이라면서 홍보를 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미국처럼 돈이 많이 들어간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현찰은 바로 실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모으려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돈 모으는 걸 보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모이는 돈의 규모와 바이든 진영이 모이는 돈의 규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든과 바이든 패밀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는 연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조 바이든이 연설하는 자리는 와봐야 몇십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총기 사고도 났지만 보통 몇만 명이 그 운집을 합니다. 몇만 명이.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이 저격 사건도요,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게 어찌 보면은 그 많은 미국 시민이 기운을 모아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켜줬다. 물론 하늘에서도 지켜줬겠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의 유권자들에게는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나라 지도자다. 우리를 광명의 세계로 끌고 갈,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인식이 이제 오늘 받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물론 심장이 멋지진 않았지 오늘. 그런데 어찌게 됐든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죽음에서 부활을 했다고요.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부활을 한 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권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신뢰가 생겼겠습니까? 응? 지금 젤렌스키 보고 푸틴이라고 말하는 바이든과 응? 야, 건강검진해가지고 다 공개하자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누구를 국가 지도자라고 믿고 표를 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선거가 될 때까지, 즉 11월 5일이 되는 투표일 당일까지 마치 블랙홀로 쭉 빨려 들어가듯이 모든 돈과 물질과 사람과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대거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진영으로 휩쓸려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미국에서 거대한 그 산사태가 벌어지지, 즉 랜드 슬라이드가 일어나듯이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조리 형체를 없애버리겠죠. 그러니까 과거 그 먼데일인가요? 지미 카터 다음으로 대통령 나왔던 사람. 그 먼데일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그 대항했던 아마 당시 로널드 레이건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런 그 랜드 슬라이드 식의 투표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랜드 슬라이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아주 그 스페셜라이즈드 그 테크놀로지 때문에 스페셜라이즈드 머시너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를 낙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암살로 제거하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군대가 직접 가서 제3차 대전을 일으켜서 지금 행정부를 전시 행정부로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방안이 실패가 된 거예요. 충분히 대비를 했었을 겁니다. 팍스 뉴스에서 가장 인기 높은 진행을 하던 터커 칼슨이 팍스에서 쫓겨났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X에서 자리를 열면서 일론 머스크랑 같이 그렇게 협조를 하더니 거의 뭐 1억 명 이상 누굽니까? 터커 칼슨의 그 방송을 보는 이런 그 정말 광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 터커 칼슨이 일찍 얘기했던 게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예요. 암살과 전쟁기.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나마나 조 바이든이 다시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 시나리오인데, 자,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암살이 실패가 됐습니다. 자, 실패가 되고 앞으로 아마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아마 보다 적극적인, 보다 더 많은 이해를 트럼프와 공화당이 하려고 애를 더 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암살 기도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은 뭐다? 기정사실이다. 예측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을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다음번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트럼프 진영에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그쪽 사람들하고 친하게 친분 관계를 맺어야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응? 자, 얼마 전에 D&I가 에브리엘 헤인스가 다녀갔지만 저 같으면 지나 헤스펠이라는 여성을 찾아가겠어요. 왜? 트럼프 때 CIA 국장했던 그 여성 아닙니까? 지나,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좀 상의 좀 해볼까요? 이러면서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거 할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응? 국가가 망하든 죽든, 국민이 죽든 망하든 아무 관심 없어. 내 입에만 풀칠할 수 있으면 되고, 내 한 목숨과 내 가족만 살면 되고, 아무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 안 해.
부정축제한 놈들 헌납하라고 그래도 헌납 안 해. 그 돈, 금, 보물, 보화들 끌어안고 있어 보세요. 천년만년 살면서 쓸 수 있습니까? 길껏해야 인생 불만배, 인생은 100년은 못 채워. 그런데 항유 천년수야. 늘 천년의 근심을 갖고 가. 그러면서 욕심만 부려. 탐욕이지 바로 그게. 배운 놈이든 못 배운 놈이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놈들은 승려, 신부, 목사 할 것 없이 사람을 계도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도 다니면서 온갖 부정들 하고 종교 불문하고 여성들과 음란한 짓을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뭔 발음이 있겠어. 무슨 정직이 있고. 자, 지금 아마도 트럼프도 이번에 이 일을 당해서 아마 경각심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비밀 경호 조직에서 말한 대로 이 방탄조끼 한 것을 정말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제 정확한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마 대통령 몸을 살펴보면 거기 총알 자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그런 극단의 위험을 대비했던 우리 경호팀들이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방탄조끼도 입혔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조금 있으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슴과 얼굴에 총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과 이 귀 총을 맞았어.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 진짜 짜릿하지 않습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에도 총을 맞고 이 얼굴에도 귀에도 총을 맞은 트럼프는 마치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나 잘 있다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젤렌스키 보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푸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문재인이라며 윤석열이가 아니고 둘이 아마 사촌지간인 거 알았나 봐 미국에서. 뭐 바이든이 제정신으로 얘기한다고 했다니까. 여전히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자, 이 정도로 아니면 김정은이가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또 하겠죠. 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을 다시금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보다는 가슴에도 맞고 얼굴에도 총을 맞고 일어서서 국민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위대한 아메리카를 한번 만드시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마가를 외치는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암살 기도가 실패로 끝난 거 보면서 한편으로 부러워.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가 맨날 옆에 네치처럼 따라다니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 벌어지면 우리나라 경호실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인데. 택도 없을 거야. 어떻게 해? 경호실장부터 그냥 옆에 그냥 네시처럼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튼튼한 나이가 있지만 이런 그 왕성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이든이 또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 또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게 바이든의 거짓말이에요. 아들을 비롯해가지고 집안 패밀리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루마니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받아먹은 돈이 얼마냐? 받아먹은 돈이. 대통령 시작할 때 3, 40만 불 찍던 바이든 수입이 1년 만에 막 20배, 30배, 50배, 100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저절로 백악관에서 임금을 많이 줘서 그렇게 되나요? 그래요? 우리나라 문재인 씨처럼 세금 한 푼 안 내고 지금
연금도 받아먹고 뭐 해갖고 뭐 수천 수억을 갖다 받고 있지만, 어?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런 추잡하고 부도덕하며 정직하지 못한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 그리고 그 패밀리들의 온갖 이 더럽고 추한 얘기를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이 과연 바이든을 갖다가 지지하고 성원하고 표를 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트럼프 같은 사람. 자, 기업인으로 돈을 벌었어. 응? 그리고 국가 간이 투철해. 능력도 있어. 지금 불현듯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김승현 한화 회장, 그분이에요. 선친께서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젊은 나이 들어오셔서 이제 한화그룹을 인계를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아드님들이 좀 활발하게 외부 활동하는 바람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들을 대신해서 이 장갑 끼고 와서 또 멋지게 그 영웅시대에 나오던 인물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불쾌감이 있기도 했지만, 그 호방함이나 그 담력이나 기업을 운용하고 또 그늘에 갇힌 사람들을 우대하고 대접하고 하는 그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트럼프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위산업체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원대한 빅 프로젝트를 지금 빅 픽처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육군, 공군, 해군 모든 영역의 한국 국산 방위산업 제품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터를 굳건하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가 이제 한화로 넘어갈 것이고, 이미 또 해군 같은 경우 선박, 잠수함, 전투함 만드는 또 대우해양조선이 이미 한화로 지금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명실상부 아마 이러다가는 록히드 마틴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체를 구성할 수 있을 텐데, 김승현 회장 정도라면은 지금 뭡니까? 굳이 무슨 뭐 정치자금 이런 데 대해서 지저분하게 뭐 누구한테 뭐 도움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본인의 자산 갖고도 충분히 선거도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은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한국화약은 들려온 얘기 보니까 그 첫째 아드님, 그 김승현 회장의 큰 아들이 그렇게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면 그 한국화약을 상대로 그 장난질 치는 애들이 있죠. 뭐 일간지 신문사 애들이 한국화약에 대해서 무슨 뭐 돈을 갖다가 불법으로 증여하고 어쨌다 그러고 시비를 걸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만약에 그 김승현 한화 회장께서 사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이 좀 어렵죠. 사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혼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승현 회장께서 그 남성의 그 야성, 이게 보면 그 저기 누구야? 그 블라디미르 푸틴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다고. 화끈하게 돈 같은 거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갖다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화 그룹이 록히드 마틴을 갖다가 초월하는 것과 같이 이 나라를 갖다 한번 정치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좀 정치 지도자로 좀 변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된 건 이제 자명한 일이 돼버렸어요. 오늘의 이 저격 사건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대한민국도 지금 1년 후에 대선이 될지 아니면 3년 후에 될지 몰라요. 지금 질서가 없고 지금 거의 뭐 진짜 혼돈, 혼란, 완전히 잡탕의 지금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서가 어디 있어요? 어? 깽판 아니 깽판. 깽판 문화. 어? 저도 며칠 전에 깽판 치지 말라는 이런 엄중한 지적을 한번 받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른말에서 깽판 친다 소리를 듣는 거 하고 지금 국회에 있는 저 잡동사니들이 깽판 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죠. 에? 정직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걷다 대놓고 깽판 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저런 잡동사니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발광하는 건 깽판 친다인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판이 돼버린 우리나라 사회 무질서에 이거 완전히 혼돈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 한국화역의 김승현 회장 같은 분이 나오셔서 대통령이 되고 뭐 비상계엄 같은 거 한번 쳐갖고 말이야. 삼천교육대 한번 확장된 삼천교육대, 에? 이런 정신훈련기관을 좀 만들고 뭐 국가보위 최고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도 괜찮겠죠. 에? 정신 제대로 박힌 우리 군 출신들, 장군 애들 안 돼. 대령들 중에서 뽑으면 된다고. 쉬워. 대령들 중에 훌륭한 삼성 사성 장군보다 훨씬 훌륭한 대령들이 차고 넘쳐 우리나라에도. 왜? 올바르게 살으니까 정직하게 사니까 장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정원도 마찬가지야. 어? 내가 있어봤지만 그 살살 거리고 간신 같은 새끼들이 다 국장 되고 차장 되고 그러지 일 똑바로 한 놈은 절대로 3급 이상 못 올라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국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김승현 회장님한테 한번 국민 여러분들이 한국화역 쪽으로 좀 편지도 좀 넣고 지금 이렇게 수준 없는 애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김승현 회장님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돈 갖고 전염되지 않고 돈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는 좀 청렴하고 깨끗한 좀 품격 있는 사회를 한번 만들자고 우리 김승현 회장님한테 누가 좀 건의 좀 해줘 보세요. 네? 그리고 되면은 저한테 좀 메일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을 좀 해주세요. 제가 저는 지금 김승현 회장님은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김승현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가 지금 개판입니다. 5분 전도 아니고 개판 5분 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회장님의 그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고 한번 이 나라를 한번 평정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정중부처럼, 혹은 뭐 최충원처럼 말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현실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개판 친 애들 봤을 때 절대로 우리나라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세 종류의 쓰레기들은 하면 안 돼. 뭐를? 정치를 하면 안 돼. 아주 그냥 이번에 저 국힘당이고 저 더불어민주당이고 뭐 이런 애들 보면 전부 다 이 썩어 빠진 이 법조인들 때문에 문제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 정치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얘네들은 제끼자고 이제. 그리고 다음은 5명이든 10명이든 말이야.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받고 그 각각의 직원들한테 삶을 영위하게끔 경제를 안켜주는 이런 거를 성공했던 기업인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으면 어떨까요? 미친 생각일까요, 제가? 근데 제가 앞만 봐도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고시 붙었다 그러고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쥐새끼만도 못한 게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야. 우리나라를 망치고 우리나라를 오염시키고 우리나라를 후퇴시킨 범죄자 그룹들이 바로 이 법조 카르텔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곳 소위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바로 그 해충, 요충, 시비지향 충돌이라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의 리더를 찾는데 저는 언제부터 지난번에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그때 한참 이제 미국에서 회사의 그 로케이션
어디다 회사를 차릴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200만 킬로미터 정도 이상을 제가 운전하고 다녀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한 군데 지금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다니면서 로컬에서 지방에서 이 미국 국민을 만나보고 이렇게 카페에서 식당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당히 얘기했어요. 이번에 선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안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우리 국정원에서 앉아서 아직 국정원에서 밥을 먹고 있던 우리 동료들한테, 저는 이미 이제 2011년도 나왔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걔네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국정원 나갔더니 머리가 또라이가 됐냐고, 사태 파악을 못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미국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생집에 가가지고 한번 만찬 한번 내기로 이렇게 했더니 호쾌하게 동의를 하더니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놈 새끼들도 다 도망가서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안 기어나오고. 자, 이제 해프닝이 끝났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또 다른 총격 사건과 또 다른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우매한 결정이 있지 않고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서로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마치 일본의 아소다로가 지난번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온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소다로 같은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전 대통령이 아니지. 박근혜는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왜? 저 무도한 악랄한 그 가짜 검사들, 박영수를 비롯한 한동훈, 이원석 이런 애들한테 10원 한 장 안 잡섰는데 경제 공동체로 내몰리고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4년 9개월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몸이 많이 노쇠해지셨죠. 약해지시고 병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대통령입니다. 박근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귀한 국가적인 정말 대사 역할을 뛰어넘는 거죠. 말은 뭐 대통령 특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명 정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가서 미국 가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가 되잖아. 또 굳이 옆에 뭐 통역관들 안 데리고 가도 평상시 대화처럼 해서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서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지금 박근혜를 갖다가 뭐 버럭을 잘하고 성질을 내고 아주 난폭한 여인으로 좀 묘사한 이런 기사를 써서 내고 하던데, 이런 걸 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리고 빨리 진정한 한미 간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자녀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를 하시고 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로 다시 올바르게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요즘에 조중동 같은 데서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대통령 박근혜를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박근혜의 복권이 될까봐 벌써부터 박근혜를 다시 한번 씹어제끼는 이런 식의 지금 글들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공주병에 걸려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비교해 보세요. 반공, 승공 사상이
역사의식이 박근혜 대통령만큼 되어 있는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이후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역사의식과 사상관과 애민 사상이 박정희 전두환 이후에 박근혜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김영삼이가 됩니까? 김대중이가 그 수준 됩니까? 아니면 노무현이가 그 정도 수준이 됩니까? 이명박 지나가는 개가 웃죠. 자, 그러면 억울하게 대통령직을 찬탈을 당하고 강제로 끌려 내려오셨잖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가상의 얘기를 했지만 저는 현실에서 이게 구체화되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생각이 제가 방송을 하면은 혹시라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줄을 어디 가서 서야 되지? 이런 놈들 나오겠지 벌써. 양다리 걸쳐야지? 이런 간신들이 또 출몰하겠지. 응? 그런 출몰하는 놈들은 우리가 검을 가지고 발초 심사, 풀을 잘라내고 뱀을 찾아서 그 뱀 대가리를 그냥 해서 제거하듯이 발초 심사를 해서 부관 참시까지 해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트럼프의 위치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가서 딸랑거려도 돼. 애교로 부려도 된다고. 왜? 살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해요. 해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에 빠져있는 CNN, 그것은 그 CNN이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NYT, 뉴욕타임스,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여러분들 귀에 익은 이런 언론들은 전부 다 좌익, 좌파 언론들입니다. 팩트 자체를 정확히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던 뉴욕타임즈도 요즘 들어서는 바이든 보고 그만하고 집에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국민들께서도 미국 소식을 들으려면요, 팍스 뉴스를 보시고 더 힐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시고 또 뉴스맥스 이런 것도 있고 브레이트바트 이런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을 찾아서 보시고 미국 상황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 바이든은 끝났다고 평가를 내리고 이번 11월 5일 날을 정점으로 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멋진 귀환이 아마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행실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긴다? 이명박? 웃기는 소리지. 한마디로 개소리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께 그 위대하고 큰 책임을 맡기세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